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차를 계약할 때 가장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인데요. 바로 풀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계약서 앞에 딱 앉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왕 사는 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다 옵션을 넣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렇게 풀옵션으로 차를 뽑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쓰지 않는 옵션들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옵션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 수백만 원어치의 옵션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은 왜 우리가 그 화려한 풀옵션의 유혹을 냉정하게 뿌리쳐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풀옵션 차를 처음 사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나중에 어차피 중고차로 팔 때 돈을 더 잘 받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풀옵션을 선택을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정한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옵션 가격은 신차 때 냈던 비용의 절반도 보전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어치의 옵션을 추가했다고 해서 중고차 가격이 500만 원 더 비싸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썬루프가 있으니까 50만 원 더 드릴게요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결국 신차 때 기분 좋게 지불했던 그 풀옵션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중으로 증발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풀옵션은 가장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품 중에서 이제 수백만 원을 미리 베팅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상위 등급과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아반떼 풀옵션을 살 돈이면 소나타 중간 등급을 살 수가 있고, 그랜저 풀옵션을 살 돈이면 제네시스 깡통 모델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을 낮춰서 풀옵션으로 사는 게 실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동차에서 체급, 그러니까 등급이 주는 본질적인 차이는 옵션 몇 개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공간의 여유, 그리고 정숙성, 또 승차감, 그리고 도로에서 느껴지는 차의 존재감까지 차 급이 주는 근본적인 가치는 상위 모델의 기본 깡통 모델만으로도 하위 모델의 풀옵션을 압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옵션 좀 빼고 그냥 한 급 위의 차로 갈 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기술의 노후화와 유지 관리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옵션들은 대부분 전자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대형 디스플레이, 각종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첨단 기능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낡은 기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년 전에 풀옵션 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금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를 다들 공감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자 장비가 많아진다는 건 나중에 고장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 이런 고가의 전자 옵션들이 하나둘씩 이제 망가지거나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수리비 부담은 오롯이 이제 차주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쓰지도 않는 여러 가지 옵션들 때문에 정비소에 돈을 이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시간적이거나 또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옵션은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옵션을 넣을 때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옵션을 다 잘 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넣게 되지만,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사용 가능하고 편리한 기능들 몇 개만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화려한 무드등이나 자동 주차 기능, 뒷좌석 모니터, 그리고 썬루프 같은 전혀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처음 일주일간은 처음에 신기하고
또 재밌어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만져보고 하겠지만 한 달만 지나도 그런 옵션들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편안한 시트와 굉장히 잘 들리는 고급 오디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 대부분이 다 넣는다고 해서 따라 넣은 옵션 때문에 매달 할부금만 늘어난다면 그거는 현명한 소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심리적 만족감의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풀옵션으로 뽑았을 때의 그 짜릿한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데요. 내 차는 모든 게 다 있어라는 자부심은 신차 효과가 사라지는 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달 빠져나가는 높은 할부금이나 옵션 가격만큼 높아진 보험료만이 현실로 남게 되는데요. 우리가 차를 타면서 느끼는 본질적인 행복은 화려한 옵션보다는 내 주머니 사정에 무리가 없고 주행 자체가 스트레스 없을 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영업사원의 추천에 떠밀려서 넣은 풀옵션이 오히려 내 자동차 주행 습관에 또 여유를 뺏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풀옵션 차를 사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와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무조건 옵션을 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 옵션 두세 개 정도는 운전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견적서에 있는 모든 칸을 채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결국 소모품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낡기 마련입니다. 그 낡아가는 옵션에 수백만 원에 묶어두기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한 번 더 가시거나 아니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구매는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주행 환경과 평소 습관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딱 필요한 만큼의 옵션을 선택하는 또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나 매달 유지비를 낼 때 훨씬 더 큰 만족감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풀옵션 차를 출고해서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 옵션은 진짜 돈 아깝다라고 느끼시는 차주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날카롭고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